우리 생물 몸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보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가장 기본 단위를 이제 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형태, 조금 더 큰 형태, 큰 형태에서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구성 단계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 사람이야. 다른 동물로 얘기하면 뭐 개, 식물로 얘기하면 하나의 꽃, 해바라기 꽃, 그 하나의 개체.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생물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게 기본이야.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 식물 포함해서 기본적인 구성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거고, 이제 생물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생물은 크게 쉽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다 동물, 식물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건데, 동물은 우리 사람도 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 여기 기관하고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 기억해둬야 돼. 그에 반해서 식물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될 거야. 자, 동물 기관계가 존재하고 식물은 조직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식물하고 이 동물의 이 구성 단계 적어놓고 비교를 해서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식물에만 조직계가 들어가고 동물에만 기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요거 이제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세부적으로 각각의 그 구성 단계들을 볼 건데, 세포야, 세포. 세포의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뭐 구조가 됐던, 기능적이 됐던, 기능을 하든 구조적인 것을 봤었을 때 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가장 기본. 그래서 세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 세포도 있고 상피 세포도 있고, 근육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 근육 생기지? 이 안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본이 뭐야? 근육 세포. 상피 세포는 뭐 여기 껍데기가 됐든 아니면 입 안에 그 부분도 상피 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장 기관들이 다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다 상피 세포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 혈구세포, 혈액세포 다 이런 것들이 세포의 예가 될 거야.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일 거야. 모양하고 기능하고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조직을 이루게 될 거야. 조직. 그래서 근육 조직이라든지 상피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조직, 뭐 결합 조직,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비슷한 애들, 모양이 비슷한 애들,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가 이러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들, 위, 폐, 간, 대장, 소장, 직장,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이나 기능을 하는 것들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러한 기관들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기관계는 뭐에만 존재한다? 동물에만 존재하는
단계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된 입으로부터 식도로 가고 위로 가고 소장, 대장, 항문으로 나오게 되지. 걔네들을 다 모아서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입, 간, 위, 대장, 소장 다 뭐야? 기관들이지.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게 될 거고 오늘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심장, 혈관 이러한 기관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해? 순환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고 코,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통하는 이 식도 뒤쪽에 기관 그리고 기관지 그 다음 폐 얘네를 모여서 우리가 호흡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콩팥, 방광 얘네 뭐야? 배설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계 어디에만 존재해?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고 동물에만 존재하는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계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 개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사람이 됐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바라기가 됐든 아니면 개가 됐든 독수리가 됐든 이러한 하나의 개체 됐니?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 단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면 이렇게 놓으면 세포라고 표현을 안 해놨어. 그럼 이거 보고서 우리는 아 세포구나. 세포들이 모인 게 조직이구나. 조직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가 됐든 방광이 됐든 뭔가를 해주면 얘는 기관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소화에 관련된 간이 있고 위가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아 소화계구나. 개체구나 라고 하는 이 그림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단어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고 간혹가다 이런 것들 그림으로만 표현을 해서 구성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건데 그림하고 요 단어하고 내용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삼겹살은 기관이 아닌 까닭이라고 나와 있네. 삼겹살 좋아하니? 삼겹살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렇지? 삼겹살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삼겹살이야. 그런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고 하질 않아. 왜냐면 여러 조직이 모여 모양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그냥 근육 조직이랑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삼겹살은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냥 조직 단계다라고 보면 될 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삼겹살은 조직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내용 있을 때 한번 잘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 생물 몸의 공통 구성 단계 공통이니까 세포 조직 그 다음 뭐니? 기관 개체가 기본 생물 몸의 공통 동물, 식물 공통이야. 그 중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조직 기관 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관 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가 존재를 한다.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개체 맞니? 맞아? 이거 이제 처음이다. 조금 생소해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 알겠지?
일단 요거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동물은 여기 기관, 개. 식물은 여기 조직, 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자, 얘는 뭐니? 가는 사람이니까 개체가 되겠지. 얘는 지금 간, 위, 소장, 대장, 다 위, 여기 대장, 이 안에 귀를 위에 소장. 뭐가 되겠어? 소화계가 되겠지. 소화계. 또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 기관계가 되겠지. 기관계. 소화계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기관계 중 소화계. 얘는 아까 이게 보니까 얘 근육세포였네. 그치? 얘는 상피세포였지. 즉 다는 뭐야? 세포 단계를 얘기를 한 거고. 얘는 뭐니? 위? 네, 위. 얘는 뭐야? 기관이 될 거야. 맞니? 얘는 상피 세포들이 여러 개 모였네? 그러면 상피 세포들이 모인 게 뭐야? 조직이라고 했어. 조직. 얘는 근육 세포들이 모인 근육 조직이 될 거야. 즉 마의 단계는 조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각각 해당하는 단계 썼어. 개체, 기관계, 세포, 기관, 조직 그렇게 적고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단계 세포가 되겠지. 세포에서 그 다음 세포에서 조직으로 조직이니까 마가 될 거고 조직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니? 기관을 이루지.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을 할 거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다마라 나가 됐니? 그림 기억해야 돼. 그림도 알겠지?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니? 각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을 각각 찾아 쓰시오. 자, 위는 소화와 간. 간은 뭐야? 소화야? 맞아? 간도 소화. 나중에 자세하게 볼. 폐는 호흡기. 그 다음 콩팥은 오줌 만드는데 배설. 콩팥. 심장은 그렇지. 순환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은 뭐냐? 응? 그렇지. 여기 코로 들어간 폐까지 연결해주는 기관, 호흡기. 소장은 소화기, 혈관은 순환기, 방광은 배설기, 대장은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소화라든지 순환이라든지 호흡 배설을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단계 다 끝나면 이걸 쉽게 각각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니? 생물 몸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소화계는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한다? 맞니? 소화계.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한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니? 소화계. 동물 몸에만 있는 단계는 뭐니? 여기 쳐다보고 얘기해. 동물 몸에만 있는 거 뭐야?
기관계지. 식물에만 있는 거 조직계야. 기관은 둘 다 있어.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어. 틀렸어. 식물 몸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맞아?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직계만 존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순환계는 여러 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혈액도 운반하고 산소도 운반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이산화탄소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 아까 근육은 뭐야? 혈구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세포 틀렸습니다. 식물의 몸에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라고 했어. 식물의 몸에는 뿌리, 줄기, 잎 얘가 조직계라는 거야. 조직계라는 거지. 맞아? 자, 여기 아까 이거 보자. 식물에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계를 조직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양한 조직계들이 모여서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을 만든다라고 해서 뿌리, 줄기, 잎, 꽃 뭐야? 기관이야. 그럼 얘는 뭐야? 조직계가 아니라 뭐다? 기관이라고 해. 뿌리, 줄기, 잎 뭐야? 기관이 된다. 그러니까 X가 될 거야.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야. 요것만 잘 구분해서 보면 될 거고. 이번에는 영양소 얘기를 할 거야. 영양소. 뭐 먹었니? 죽을 먹었어. 무슨 죽? 어? 아, 소고기 야채죽. 거기 이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었겠네. 그치? 영양소가 풍부하겠네. 맞아? 영양소가 뭔데?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혹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고, 금방 소고기 야채죽 먹었네.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을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있대, 영양소가. 그래서 그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 뼈를, 피부를, 근육 조직을, 머리카락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막 설명하고 있고 너는 열심히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영양소가 한다. 혹은 생명활동 다양하게 걷기도 하고 숨을 쉬고 배설하고 호흡을 하고 순환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이 영양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크게 3대 영양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네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많이 들어봤지. 얘네를 3대 영양소 혹은 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영양소. 주된 영양소다라는 거야. 영양소 중에서도 중요한 애들 뭐야? 단탄지라고 얘기를 하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얘네가 3대 영양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금방 선생님이 뒤에서 바이타민이 이렇게 무기염류 얘기 나왔잖아. 바로 뒤에 나오는 애는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해. 얘네는 부영양소. 그러면 부 얘는 뭐야? 주된. 얘는 부수적인 그런 의미를 갖지. 그거를 왜 얘는 주영양소로, 얘는 왜 부영양소로? 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네를 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3대 영양소를 따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차이는 얘가 중요하고 얘가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뭐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가 될 거야. 자, 탄수화물 먼저 보자. 탄수화물. 오늘 탄수화물 먹었네? 그치?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탄수화물이 바로 들어오면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야. 그런데 소고기 야채죽을 2그릇 먹었어. 에너지를 다 아직 사용을 못했어. 남어. 그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 많이 먹어. 그러면 대부분 다 에너지로 사용이 될 건데 그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선생님처럼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야. 알겠어?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종류 우리 잘 알고 있는 녹말이나 아니면 엿당이나 설탕, 포도당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알려줄까?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이렇게 알려줄까 말까? 단당류 학교에서 배웠니? 단당류 배웠던 것 같아? 단당류에는 뭐가 있어? 단당류? 2당류 여기 하나 더. 2당류까지 넣어줄게. 가장 단위니까 단위 뭐야? 가장 간단한 당을 단당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단당류 대표적인 단당류 뭐 있을까?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이 있으니까 하나 골라봐. 포도당 대표적인 당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적어놔. 저 학교에서 배웠으면 갈락토스라고 해도 되고 요즘엔 이렇게 하는 갈락토스라고 해요. 탄수화물 중에서 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누게 됐는데 아까 뭐라고 했니? 단당류는 가장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당이 하나 있는 애야. 그 분자가 하나만 있는 애 단당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단당류라고 볼 거야. 이렇게 생긴 당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 얘네가 나타내는 특징이 단맛이 난다라는 게 단당류고, 이러한 단당류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이당류야. 말 그대로 당이 2개 붙어져 있는 형태. 이게 아까 윤아 네가 얘기한 뭐였어? 설탕도 2당류가 될 거야. 들어본 적 있지? 설탕. 그 다음에 엿당. 그 다음에 젖당. 이게 대표적인 2당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탕, 엿당, 젖당. 지우시오. 그냥 적어놓고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외우진 않아도 돼. 그냥 엿당은
포도당 분자 하나랑 포도당 분자 두 개가 합쳐진 이당류야. 포도당이 엿당. 선생님 맨날 까먹어. 보고 있어 이렇게 있으면 알고 있다가 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설탕은 포도당, 과당, 단당류 모여서 이당류, 설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젖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단당류 두 개가 붙어져 있는 형태. 얘는 이당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단맛이 나.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 다당류라고 했지. 단당류 여러 개가 결합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해? 다당류라고 얘기를 해. 얘는 하나의 분자, 얘는 두 개의 분자. 얘가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겠지, 다당류의 경우. 녹말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당류야. 글리코젠 나올 거에 있다 얘기.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셀룰로스 어디 식물의 외벽을 형성하는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 다당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얘네 다당류는 단맛이 나지 않아. 이게 탄수화물의 종류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고급진 정보가 될 거니까 저것만 놓고 어디선가 한번 봤구나라고 하고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적어놓은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지금은 고등 생명과학 파트가 아닌 이상은 요거까지는 알 필요도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내용은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둘 거야.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있지. 포도당, 설탕, 그다음 녹말, 또 엿당 다 탄수화물의 종류가 될 거야. 세부적으로 과당, 갈락토스도 있고, 젖당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고, 다 뭐야? 탄수화물의 한 예가 될 거야. 알겠니? 자,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빵, 밥, 국수, 고구마, 감자, 라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 다음 단백질 얘기가 나오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할, 마찬가지로 얘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청소년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 자, 여기 보면 몸을 구성하는, 여기 봐봐. 주로 몸을 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힘을 내는데도 중요하겠지만 몸을 구성해. 그러니까 유나 너희 같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있지? 살이 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 하면서 막 먹는 것을 극한적으로 줄이고 뭐 하잖아.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 왜?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다 된 다음에 해야 돼. 왜? 지금은 아직 몸이 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이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야? 덜 크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희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 영양학적으로 봤었을 때. 됐니? 이러한 단백질들은 살코기라든지 생선, 달걀, 두부, 콩. 살코기야. 삼겹살은 아니야. 삼겹살은 분명히 단백질도 있어. 그렇지만 지방도 있기 때문에. 맞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이야. 몸을 구성을 하게. 몸을 구성하기도 해. 그러니까 지방이 꼭 필요해. 기름 있는 거, 지방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몸이 구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영양소들 부족하면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지방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땅콩, 깨, 참기름, 버터 같은 이러한 음식물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뭐야?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영양소 에너지라고 하는 요거 파트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나중에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탄수화물과 단백질, 탄수화물 1g은 약 4kcal의 에너지를 낼 거야.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의 경우, 지방은 1g에 약 9kcal의 에너지를 내게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그래서 뭐 1g당 4kcal 이렇게 문제 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30g, 그 다음 지방이 20g, 단백질은 뭐 5g이 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g당 얼마?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지방 1g은 얼마? 9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그게 맞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알겠니? 그러면 오른쪽 문제 5번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고 했지. 맞니?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했고, 지방도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땅콩, 깨,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거야. 자, 이제 3대 영양소, 주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무기염류, 바이타민,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특히 아까 걔네 앞에 3대 영양소 혹은 주 영양소에 비하면 얘네는 따로 뭐 붙이자고 하면 부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가 될 거예요. 자, 무기염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나트륨이나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많이 들어봤지? 우리 원서 배웠었을 때 그런 애들이잖아. 이 무기염류는 뼈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우리 치아, 이빨, 그 다음에 혈액 등을 구성을 하는 것들이 무기염류가 될 거야. 그러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된다. 몸의 기능. 그래서 멸치나 버섯, 다시마, 우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얘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야. 근데 아주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서
부족하면 안 돼. 너무 많아도 안 돼. 적정량 몸에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종류는 바이타민 A, B1, C, D 이렇게 나눠져 있어. 들어본 적 있니? 비타민 E, 비타민 E는 없네. 비타민 D, 비타민 C 들어본 적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찾아봐.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으로 나뉘게 돼. 비타민, 바이타민은 물에 잘 녹는 애, 기름에 녹는 애, 물에 녹지 않는 애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 바이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고 그 이외에 비타민 B, 바이타민 B, C 얘네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D 같은 경우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햇볕을 받아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했으니까 꼭 필요해. 과량 필요해.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바이타민 결핍증, 즉 적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트 막 그런 거만 황제 다이어트해서 뭐만 먹어 탄수화물 배제하고 막 고기만 먹어 아니면 야채만 먹어 막 이렇게 좀 극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핍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에 걸리게 될 거거든. 괴혈병이 뭐냐면 여기 잇몸이 붓고 막 피가 막 나오고 피부에 멍이 들고 관절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이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C 괴혈병, 비타민 E 부족하면 빈혈 일어나. 빈혈. B2도 있어. 비타민 B2. 피부병에 걸릴 수가 있어. 결핍이 되면. 그 다음에 바이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운복 지연이 돼.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상처가 났어. 혈액 운복이 안 돼. 어떻게 돼? 피가 계속 줄줄줄줄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이타민 결핍증이 있다라는 거. 바이타민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바이타민 결핍되면 이러한 증상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일, 채소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브로콜리 좋아하니? 안 먹지. 야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과일은 조금 맛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먹는데 과일도 잘 안 먹지. 그치? 햄버거, 치킨, 피자 그런 거. 스파게티도 먹을 때 거기 양송이라든지 그런 건 안 먹지. 그치? 그래서 버섯도 안 먹지? 그치? 과일, 채소, 버섯, 멸치, 다시마, 우유 어떻게 되니?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몸의 기능 혹은 결핍이 됐었을 때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성장기니까. 성장기 때 이러한 특정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덜 커. 아니면 뭔가 덜 만들어져.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어. 물.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여러 자 영양소라든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뭐야? 열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사람은 정원동물이지 항상 37도에서 왔다 갔다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 39도까지 올라가 본 적 있지? 독감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지? 힘들지, 죽어갔지.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이유는 그런 우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물질들을 운반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영양소, 무기염료와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물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6번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다. 뭐야? 물이 60에서 70% 우리 몸에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물이 가장 많지. 그치? 나머지는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인지 얘기를 안 했어. 물만 얘기를 했어. 60에서 70% 물이 될 거고,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 등 얘를 뭐라고 하니? 무기염료라고 했지. 섭취량이 부족하면 괴혈병,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린다고 해서 결핍증이 나타난다. 바이타민이 되겠습니다. 영양소와 노폐물 등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뭐가 되겠어? 물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제 오늘 수업 중 제일 중요한 거 영양소 검출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검출한다거나 포도당을 검출한다. 즉 뭐니? 녹말이나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지. 그리고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검출을 한번 해보는 실험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디로 갈까 하면 16쪽 가보자. 16쪽 탐구 A 영양소 검출. 자, 이 탐구 영양소 검출, 이 탐구 A에서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야. 그래서 시험관 A, B, C, D 4개에다가 쌀 음료수 10ml씩 넣는데, 쌀 음료수 뭐니? 쌀 음료수 아침 햇살 말하는 건가? 아침 햇살이라고 알아? 뿌옇게 되어 있는 쌀 음료수를 10ml씩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표와 같은 영양소 검출 용액을 넣은 다음에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본다. A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2방울을 넣을 거야.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2방울 넣고 80도씨, 90도씨 물에 담가 가열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관 C에는 5% 수산화트륨 소용액 1방울 넣고 1% 황산구리 2 수용액을 1방울 넣을 거야. 수산화트륨하고 황산구리 집어넣는데, 시험관 D에는 수단쓰리 용액을 2방울 넣는데, 자, 이렇게 쌀 음료수를 갖다 놓고 아이오딘화, 베네딕트,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황산구리, 뷰렛이야, 뷰렛, 그 다음에 수단, 쓰리 집어넣는데, 요거를 똑같이 식용유를 갖다가 A, B, C, D에 넣고 똑같이 아이오딘, 베네딕트, 수산화트륨, 수단3, 그 다음에 우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야. 뭐야? 쌀 음료수, 그 다음 또 뭐야? 우유, 그리고 식용유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쌀 음료수에는 뭐니? 탄수화물, 식용유는 지방, 우유는 단백질을 검출해 볼 거야. 쌀 음료수 여기 나와있네. 녹말하고 당분, 탄수화물이야. 식용유는 지방, 우유는 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어. 다 들어있어. 우유에는 맞니? 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할 거고 베네딕트 넣는 거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할 거고 수산나트륨하고 황산굴이 집어넣는 걸 뷰렛이라고 해. 얘네 두 개를 섞어 놓은 것을 뷰렛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네를 뷰렛 반응이라고 할 거고 수단3 그냥 3 그대로 놓을 거야.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자. 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하고 황산굴이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을 우리는 뷰렛이라고 부를 거야. 이것만 처음 듣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됐어?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수단 3 반응. 이렇게 네 가지 검출 반응을 했더니 쌀 음료수에는 얘만 식용유에서는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우유에서는 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황적색 나타냈고 쌀 음료수에서는 뷰렛 반응과 수단 3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식용유에서는 뭐만? 수단 3에서만 반응이 일어났어. 우유에서는 봐봐 베네딕트와 뷰렛과 수단 3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려워 그치? 요거는 이제 표를 그대로 보면 돼.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아이오딘 반응을 하게 되면 쌀 음료수만 반응을 하게 돼. 자 여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야. 그런데 무슨 색으로 바뀌어? 청남색이야. 청남색이면 무슨 색인데 거의 이런 색깔과 가깝잖아. 그치? 청남색으로 바뀌게 된대. 노란색이 뭐와 쌀 음료수도 뿌연데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고 식용유나 우유랑은 반응을 하지 않았대. 베네딕트는 쌀 음료수하고 우유하고만 반응을 했대. 자, 뷰렛은 쌀 음료수, 식용유 반응 안 하고 우유하고만 보라색으로 바뀌었대. 수단 3는 쌀 음료수 반응 안 했어. 식용유, 선홍색, 우유, 선홍색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걸 보고서 여기 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얘네를 서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처음 들으니까. 자, 아이오딘 반응으로 뭐를 알 수가 있을까? 자, 우유에는 당분이 있고 쌀 음료수에도 당분이 있어. 그런데 아이오딘은 청남색 쌀 음료수에만 반응을 하게 됐어. 하나 남은 거 보니? 쌀 음료수는? 아이오딘 반응으로 뭐를 검출을 하는 거야? 그렇지. 녹말을 검출할 수가 있어. 왜? 쌀 음료수에는 당분도 들었는데 우유도 당분이 들었으면 자 당분이 있으니까 우유의 당분하고 아이오딘하고 반응을 하면 청남색으로 둘 다 나타나야 되는데 얘만 청남색으로 나타났다? 당분은 이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니? 맞아? 자 그러니까 아이오딘 반응으로 뭐만 이 녹말만 여기 있잖아. 쌀 음료수에만 녹말이 있으니까 반응을 했다. 식용유하고 우유는 반응하지 않았어. 왜? 녹말 없으니까. 됐니? 요거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베네딕트 반응은 쌀 음료수. 자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 890도로 가열을 해줬더니 황적색으로 바뀌었대. 황적색. 파란색이야. 근데 황적색으로 바뀌었어. 거의 이런 색깔이야. 거의 이런 색깔로 나타나.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으로 나타나면. 자 이 얘기는 황적색 뭐야? 쌀 음료수, 식용유 나타나지 않았어. 우유 나타났어. 그러면 쌀 음료수하고 우유하고 서로 겹치는 거 뭐야? 당분이지. 당분. 이해되니? 베네딕트 반응은 당을 검출하는데 사용이 됐다. 뷰렛 반응. 뷰렛은 누구와만 반응을 했니? 우유하고만 반응을 했네. 그러면 우유에 지금 당분은 빼놓고 왜? 당분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을 했으니까 뷰렛 반응으로 뷰렛으로 우유만 보라색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우유가 이제 당분은 없어.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겠는데
지금 식용유에서는 뷰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 우유하고 지금 식용유하고 겹치는 거 뭐야? 지방이지. 그러면 뷰레 반응은 지방을 검출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니? 뷰레는 제외해야 돼. 뭐만? 단백질하고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레 반응으로 뭐?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수단3는 식용유와 우유에서만 선홍색으로, 그러면 식용유하고 우유하고 서로 겹쳐지는 거 뭐 있는데? 지방 여기 지방 있고 여기 지방 있고. 그러니까 수단3 반응으로 지방을 검출할 수가 있다. 됐니? 자,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으로 뭐를? 녹말을, 베네딕트 반응으로 당분을, 뷰렛으로 단백질을, 수단3로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지금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자, 이 똑같이 이런 실험을 시험관 A, B, C, D에 넣고 이렇게 각각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수단3 반응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동화교과서에 같은 경우에서는 홈판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뭐 24홈판, 12홈판 뭐 그렇게 있어. 거기에다가 뭐 대신 요 아까 이런 시험관 대신 여기 홈판에다가 그 각각 녹말을 집어넣고 양파즙을 넣고 그다음에 단기알인자를 넣고 식용유를 넣고 베네딕트, 수단, 뷰렛, 아이오딘 반응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똑같은 반응은 어떻게 돼? 뭘로? 시험관으로 넣느냐 아니면 이런 홈판으로 넣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음, 양파즙, 달걀인자, 희석액, 식용유 지방이라고 보면 될 거고, 달걀인자 단백질이라고 보면 될 거고, 양파즙 당, 달달하지. 여기 미음이 뭐야? 미음 뭔지 알아? 죽도 소화하기가 힘든 사람은 그 죽을 더 묽게 만든 걸 미음이라고 해. 미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내가 보면 돼. 미음, 탄수화물, 양파즙은 당이야. 단백질이 아니야. 당. 그리고 달걀인자, 단백질, 지방. 이렇게 미음에는 녹말,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으로 청람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 양파즙에는 포도당이 있으니까 아까 베네딕트 반응으로 인해서 황적색이, 달걀인자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뷰렛 반응, 보라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 식용유는 지방3가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위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다만 홈판이냐 아니면 이런 시험관으로 실험을 하느냐. 자, 그러면 일단 아직 안 들어오니까 아까 이 정리에 대한 이 내용을 보고서 확인 문제 1, 2,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은 수단3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녹말은 뭘로 왔니?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아이오딘 반응으로. 틀렸네? 그치? 영양소 검출 반응 중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이었니?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하고 8, 90도로 가열을 해야 황적색으로 바뀐다라고 했어. 맞아. 여기 봐봐. 여기 베네딕트 반응은 물중탕 과정을 거친다. 가열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5% 수산화나트륨 소용액, 1% 황산구리 소용액을 집어넣는다. 얘는 뭐라고 했어? 뷰렛이라고 했어. 뷰렛. 청람색으로 바뀐다. 맞아?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단백질 보라색. 청람색으로 바뀌는 건 뭐야? 녹말이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하고 만났었을 때. 좀 이따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몰라, 좀 틀릴 수 있어. 자,
의 실험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당하는 두 가지 용액 뭔데? 여기 있네. 뷰렛 5%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1% 황산구리. 됐니? 기억해둬야 돼. 5% 수산화나트륨 1% 황산구리 수용액 기억해둬야 되고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 종류 식용수에 뭐? 식용유 뭐니? 지방이지. 검출 용액 누구야? 수단? 쓰리였어. 뭘로? 선홍색으로 바뀌게 됐지. 맞니? 식용유에는 여기 있네. 지방, 수단, 쓰리 반응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요 실험을 직접 해보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다. 좀 아쉽겠지만 자 요거를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에 착착 붙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외워야지. 민호야 집에 가서 안 외울 거니까 여기서 외워. 집에서 외울 필요 없어. 자, 녹말을 검출하는 실험 봅시다. 녹말. 아까 뭐라고 했어? 미음이나 쌀 음료수 갖다가 사용을 했지. 거기에 이제 녹말이 존재를 할 건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노란색이야. 이 녹말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청남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남색. 남색보다 조금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했을 거예요. 감자 잘라서 요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린 부분이 어떻게 되니? 청남색으로 변한다거나 혹은 밥풀 쭉 깔아놓고 밥풀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어떻게 되니? 청남색으로 변하는지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래? 녹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외울 때 어떻게 외워? 녹, 청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 10명 중에 9명은 녹, 청 적어놓고 외울 수 있도록.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냥 외워야 돼. 이거 뭐 이해를 해. 그냥 외우면 돼.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이 될 거야. 녹청.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포도당 검출하는 거.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야. 사람 이름이야.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만든 용액인데 얘는 푸른색이거든. 포도당하고 만나서 가열을 하게 되면 황적색의 여기 조금 당이 많으면 밑에 약간 뭐라고 하니? 예전에 앙금처럼 그런 것들도 생기기도 해. 이렇게 황적색으로 바뀌게 될 거야. 베네딕트가 뭐야? 포도당하고 만나면 황적색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열을 해야 돼, 얘는. 중요한 건 가열을 해야 돼. 왜냐면 실제적으로 베네딕트하고 포도당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황적색으로 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예전에 선생님 한번 해봤는데 하룻밤 지나야만 반응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언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열을 하게 되면 쉽게 색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배, 포, 황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배, 포, 황.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 황적색으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될 거야. 그러면서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 포도당하고 반응을 해도 황적색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엿당이나
과당 같은 경우에도 황적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당들, 포도당 이외에도 엿당, 과당들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자, 해포와 베네딕트 반응, 포도당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뭐를 해야 돼? 가열을 해야 빨리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둘 거고, 그 다음 단백질이야. 세 번째가 단백질. 단백질은 여기 5% 수산나트륨, 1% 황산구리2 수용액 두 개 만난 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뷰렛 용액이라고 한 데 있어. 뷰렛. 얘네를 뷰렛 용액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뷰렛이 단백질하고 만나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될 거야. 뷰, 단, 보. 뷰렛이 단백질하고 만나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황산구리 용액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색을 띄어. 그게 뭘로 바꿔? 보라색으로 바뀌어. 뷰, 단보. 됐니? 이렇게 외우면 돼. 뷰, 단보, 뷰렛. 뷰렛이 뭔지 아네. 5% 수산나트륨, 1% 황산구리. 이 뷰렛이 단백질하고 만나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수단 3. 참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자 봐봐. 수단 3 용액은 붉은색이야. 붉은색인데 얘가 지방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홍색으로 바뀌어. 뭐야? 빨간색이 선홍색으로 바뀌어. 거의 이제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보통 붉은색이라고 얘기를 해. 수단3 용액하고 선홍색은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하고 섞었을 때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언뜻 보면 다 붉은색으로 보이겠지만 일단 좀 구분을 짓자라고 하면 조금 더 진한 선홍색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수, 지, 선 그렇게 외우면 될 거야. 수, 지, 선. 수단3 용액이 지방과 만나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 알겠니?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요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영양소 검출하는 요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어? 지금 외워. 집에 가서 외우지 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영양소의 검출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검출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까 뭐라고 했어? 녹청이라고 했지? 아이오딘 반응은 어떤 영양소? 녹말 검출하는 데 사용을 할 거야. 청이라고 했어? 녹청. 녹청.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무슨 색? 노란색이라고 했어? 색깔이 뭘로 변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포도당 검출할 때 뭐 쓰니? 배, 포, 황이라고 했지. 또 다. 배는 뭐야? 베네딕트 용액. 그리고 뭐라 해야 돼? 가열을 할 거야. 가열을 해야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고 했어. 뭐 황 무슨 색깔로? 황적색. 그 다음 단백질은 뭘로? 뷰, 단, 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뷰렛은 뭔데? 1%? 아니 5%였니? 수산화? 나트륨? 나트륨 맞아?
5% 수산화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2 수용액.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해? 뷰렛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단백질하고 만나면 뭐? 보니까. 무슨 색?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다. 맞니? 그 다음 하나 선이 있네. 선 수지선 맞니? 수단 3 용액은 지방하고 만나게 되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 됐니?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내용이 될 거야. 알겠니?